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PE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PE라고 얘기하죠. PER, per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글을 쓰다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어서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기업의 이제 PER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한 종목을 이제 예시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PER이 27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통 P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게 되면 2022년 9월달 실적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기관들의 이제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기업의 실적을 추정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보면 PER이 또 있습니다. 22년 12월달 기준으로 12배라고 나와 있죠. PE는 보통 이제 밸류로 이렇게 멀티플로 표현을 합니다. 배수로 표현을 하죠. 뭐 그 개념은 다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12배라고 이제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은 27배, 9월달 확정 실적으로는 27배였지만 궁극적으로 22년 결산 기준으로는 뭐 12배를 받게 되는 그런 밸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PER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뭐 분류를 굳이 하자면 뭐 한 세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이냐, 그러니까 미래 실적,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를 많이 쓰는데요. 미래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이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컨센서스, 기관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추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12개월 포워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스몰캡이라든지 미드캡 뭐 기관들이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이 이제 없잖아요. 컨센이 없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의 컨센인데요. 미래 실적 컨센서스가 없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실적을 기준으로 P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와 확정 실적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는 12개월 포워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기업의 이제 가격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 기준 그러니까 트레이닝 관념에서의 PER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1년, 예를 들어 지금 올해 1월이니까 오늘 하필 또 1월이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내년 실적을 보고 지금의 주가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23년 12개월, 뭐 1년 PER 12개월 포워드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P가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하나솔루션의 밸류가 몇 배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배, 9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베이시스 한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처럼 컨센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 실적을 추정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번거롭고 뭐 그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안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PE를 불가피하게 확정 실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12개월 포워드로 보통 밸류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확정 실적으로 가는데요. 보통 이렇게 PER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 주가를 산출하는 게 이제 공모주 IPO에서 많이 하죠. 지금 사례를 들어드리면 적용 PER을 뽑았을 때 기준이 되는 근거가 보시게 되면 22년 3분기 기준 연환산입니다. 즉 1년부터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4분의 3 배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벌었기 때문에 22년 전체 실적을 추정한 건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PER을 계산을 한 거고 네, 여기는 또 다른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거는 역으로 실적을 역산했습니다. 트레이닝이죠. 쉽게 얘기하면 TTN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22년 2분기, 21년 1분기, 21년 4분기 이렇게 최근 4분기의 실적을 거꾸로 역으로 역산해서 뽑은 거죠. 이렇게 되면 PER이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기준으로 PER이 뽑히게 되는 거고요. 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지난 실적을 그러니까 확정 실적을 가지고 PER을 뽑은 겁니다. 네, 또 다른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PE를 뽑을 때 최근 4개 분기 TTM 기준으로 역순으로 4개 분기를 추정을 해서 PE를 뽑았죠.
이게 지금 보통 공모주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유사기업, 피어그룹들과 지금 상장하려는 기업 간의 이제 밸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추정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상장하려는 기업의 실적은 미래 실적을 끌어왔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순이익을 끌어왔는데 정작 밸류 비교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TTM, 트레이닝 영역의 PER을 비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PER을 26배라고 보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상장하려는 기업은 미래 실적을 갖고 땡겨왔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뭐 어느 정도 할인을 줬다, 할인을 줘서 뭐 희망밴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내역을 가지고 기업들의 12개월 포워드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항상 공모가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는 지금 해당 과거의 PER과 지금 12개월 포워드 간의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가치는 12개월 포워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PER을 얘기할 때는 유사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죠. 또는 해당 기업의 히스토리컬 분석을 위해서 이 종목이 과거에 PER을 얼마 정도까지 시장에서 받았고 최근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 즉 PER 차트 밴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높았을 때는 25배까지 받았고 지금 현재는 8배, 뭐 9배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히스토리컬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이다, 포지션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어그룹하고 분석을 할 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해당 종목과 유사 경쟁,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과 기업 가치를 비교할 때 싼지 비싼지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트레이닝 영역으로 확정 실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단기간에 그나마 추정되고 그나마 예상될 수 있는 실적 중에서도 의미 있게 잡히는 12개월 포워드를 기준으로 PER을 비교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 첨언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12배를 받고 있던 기업이 23년 12개월 포워드로 9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 딱 보더라도 1년 사이에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3년에도 만약에 12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성장이 플랫하게 정체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PER로 보통 싸다 비싸다를 표현을 할 때 뭐 이래서 이렇게 PER 12개월 포워드로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왜 12개월 포워드를 중점적으로 보냐라고 이제 문의를 남겨주셨을 때 제가 순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되게 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확정 실적은 더 이상 이제 뭐 의미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래 실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미 떨어진다라기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만 미래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구조라든지 경쟁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분석의 영역이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로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대부분의 이제 기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다 12개월 포워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PER 밸류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12개월 포워드를 갖고 깔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이게 없을 경우는 이제 확정 실적, 뭐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이렇게 PER을 비교하거나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